가덕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8급 임종범이라고 합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자기 분야에 적극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함께 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또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도 이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 얘기해야 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네, 시장님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봬요. 근데 여기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해서 좀 즐기자는 생각으로. 글쎄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 안녕하세요. 평등한 관계에서 또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가덕면 멀리서 오셨네요. 시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희 뭐 협약식도 지난 수요일에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업무로 해서 이렇게 잠깐 뵌 적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 반갑소. 앉아. 앉으셔. 부자연스럽지? 저 친구가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94년생이고요. 지금은 공명이동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사회복지 부부 있고 이름은 송민주라고. 송민주. 윤장수. 네. 2018년 2월에 발령받았는데 지금 고인세박물관 학예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가? 네, 연구실. 학예연구사입니다. 연구사. 오케이. 뭐 전공했어? 저는 독립운동사 전공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고 청원보건소 근무하는 간호직 최소리입니다. 저는 최병진이라고 하고요. 91년생이고 현재는 그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는 곳으로 청주시에 있다가 1년간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좋은 어디로 갔어? 세종시. 세종시로? 예. 먼데 가지는 않았구나. 현재 가덕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 8급 임종범이라고 합니다. 가덕면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인가? 메이크업 받기 잘했네요. 메이크업을 오늘 받아서 어제 머리도 헤어커트도 하고. 멋있다. 나는 시청에 근무하는 한범덕이에요. 정년할 국장들하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40년 근속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몇 년도냐 이거부터 물으니까 80년도, 81년도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80년도구나.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거보다 2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그 친구보다 고참이었지. 흑인이 경찰한테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네. 그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같이 90년대로 커트라인 했을 때는 무슨 세대라고 그러지? Z세대. 90년대. 그래서 야,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반갑대. 저희도 반갑습니다. 나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배우려고. 지금 이 노란 색깔은 이제 단풍지는 중앙공원, 노을지는 정북토성, 꽃피는 무심천이라는 차를 연결드리고 빵은 청주 직지 글빵이에요. 그래서 빵이랑 살구랑 같이 곁들여서 편하게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이게 뭐 지는 뭐? 단풍지는 거. 이건 노을 지는 거. 정북통성. 젊은이들은 약간 꼭 커피 꼭 마시는 습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새도 우리 아내는 커피 조금만 오후에 저녁에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나는 사발로 먹어도 들렁들렁. 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 어때? 저는 막 하루에 두세 잔씩 마셔도 막 그것도 없어? 잠자는 데는 영향이 없어요. 우리하고 동질의 사람이야. 근데 저는 약간 최근에 커피를 마시다가 한 번 그냥 우연찮게 끊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커피의 영향인가?
커피 여인일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 커피 참 아버지 따라 다방에 가서 마셔보면 아니 이걸 왜 먹지 쓴 걸. 그 설탕을 그냥 있는 대로 넣고 그래도 뭐하러 먹나? 응? 그 줄임말은 혹시 아세요? 라라고. 아이스 아메리카? 나는 따라고 그래. 따. 90년대생을 만나거나 얘기하실 일은 별로 없으시죠? 나같이 이제 50년대생은 나 혼자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네 계층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60년대, 70년대생들은 말하는 우리 시의 관리자급이겠지. 그 다음에 8, 90년대는 이제 주무관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60, 70년대생은 남성이 6, 여성이 4. 8, 90년대로 들어가면 이게 반대가 돼서 여성이 6, 남성이 4. 90년대 여러분의 경우를 보니까 남성이 3, 여성이 7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전체적인 비율은 아직도 남성이 조금 많은데 뭐 50, 뭐 2, 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전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역전될 것 역전될 것 같으지. 우리 같이 아날로그 세대에서 살던 사람이 디지털 세대에 배워야 되지. 우리는 디지털을 배워야 되겠던 거거든. 근데 이미 8, 90년대는 디지털을 세대에 들어오니까 배울 게 없어. 이게 삶이 디지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뭐 그런 모르는 것들은 인터넷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 생활에 대해 실생활에 대해서는 아직 매체에서 많이 다루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약간 흔히 말하는 뭐 땡포나 일찍 정시 퇴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뭐 아직 어린 세대고 경험이 없지만 최근에 일을 하면 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면 야 또 야근이냐 아니면 뭐 또 주말에 나가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이 도대체 뭐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러는데 제가 들어와서 느낀 거는 이걸 누가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 그 일은 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갖고 정말 많은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갖고 공무원 되기 전에 병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병원에 있었어, 소리 씨?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간호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무원 생각했을 때 이제 좀 워라밸을 중시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업무도 많고 이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워라벨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서는 요즘에는 거의 평일에는 이제 격일로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또 나가니까 거의 요즘은 주 6일입니다. 조금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제가 약간 사람을 대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저한테 잘 맞고 또 복지랑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딱 잡힌 정책이랄까 뭔가 지원 제도랄까 이렇게 딱 잡힌 체계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도 원해가지고 한 박자가 잘 맞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 이렇게 과한 잘할 수 있다. 뭔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잘하고 대하는 걸 잘할 수 있으니까 보통 약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다 있는데 나는 그거를 깨겠다. 막상 딱 공무원이 되고 막 업무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다짐이긴 한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건 아닌가 충격받기도 했고 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그 갈등을 좀 왜냐면은 가정방문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처리해야 될 일 같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막 하게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막 떨어지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야근도 많이? 야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전화 민원 올 때도 처음에는 친절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가
순간순간 문득문득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런 질문까지 받아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다가도 내가 공무원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시고 여기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친절하게 해드려야지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다시 또 마음을 잡고 하는데 시장님도 직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시민분들이 뭐 해달라 아니면 뭐 해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청하시는 것도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주시 행정의 이제 독특한 거는 이게 인구가 굉장히 큰 대도시 안에 최일선 행정인인 만큼 시민들이 생활에 겪는 불편함이 그대로 시로 온다고. 이런 같이 이제 최일선 읍면동도 있고 사업소도 있지만 구청이라는 게 또 있고 또 이제 시 본청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또 계획도 필요해. 도시계획 같은 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 계획, 경제 발전 계획, 뭐 복지 쪽에는 복지 5개년 계획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롱텀 장기 그리고 아주 종합적인 여기는 중앙부처에 있는 것들이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시장이 뭐 경제 쪽 몰라도 안 되고 복지 몰라도 안 되고 교통 몰라도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 아파트 짓는 거 뭐 이런 거 하다못해 미세먼지까지 그런 것들을 전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하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이론 계획 좀 세우라고 또 찾아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대단히 프로젝트 몇 천억짜리 계획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 시가 해야 되니까 그건 뭐 시장 혼자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4,000명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행정을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중앙부처도 힘들고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그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시는 그런 최일선의 민원행정 아주 급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롱텀 장기 종합적인 도시계획 같은 걸 20년 단위로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응축해서 이렇게 만들니까 그런 걸 누가 하느냐 우리 이제 직원들이 바로 90년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주무관에서 팀장 되고 과장 관리자급으로 오면 그런 것을 이루어서 할 몫은 바로 여러분들 몫이지. 우리 선배들은 또 나 같은 이 연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독하게 관료적이고 지독하게 폐쇄적인 이런 속에서 이제 해서 맨 라떼라는 말 많이 쓰대. 라떼는 말이야. 가정을 버리고 공적인 일에 성공 우상. 팀이 우선이야.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건 많이 간 것 같아. 아까 소리 씨가 얘기한 오라벨에 대한 그런 일가정 양립을 하자는 거,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보셨던 적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저도. 독립운동의 새불꽃이라는 전시를 작년 말에 대관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시장님 여기 많이 와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를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옛날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그 분위기를 나면서 문화의 그 어떤 산실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또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때 나도 이것을 그런 쪽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청주가 교육도시고 또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현대미술관장 배순훈이라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현대미술관을 청주에 한번 유치를 하겠다. 이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래 그때 사고 나서 비엔날레를 2번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부창고에서 보듯이 옛날 걸 있으면서 그 최소한의 좀 쓸 수 있는 실용적으로 이 동부창고 7동은 그런 의미에서 카페도 만들고 또 서로 포럼도 할 수 있고 전시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 재생이 옛날에처럼 도시 개발, 재개발, 재건축 이건 뭐냐면
낡은 거를 다 깔끔하게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나도 그런 뭐 역사를 전공 우리 윤장수 친구처럼 그런 역사를 배운 사람이 역사라는 게 모든 걸 지워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하고 우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을 때 내가 새로 시장이 된 2018년 가을에 여기 와서 도시 재생을 앞으로는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생을 하자는 협약식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국이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됐어요.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심천을 경계로 해서 동쪽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윤장수 알겠지만 역사 고도를 한번 살려보고 우리 청주라는 이름을 가진 게 1000년이 넘는 거예요. 고려 태조 때, 왕건 태조 때 청주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10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공공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옛날 고도로 살리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그 중심에 청주중앙공원에 있는 청주읍성이 있고 또 여기 문화재조청이 있고 청주향교가 있고 뭐 그런 입장을 하고 무심천에서 이제 경부축 가는 저 오송역까지 가는 이쪽 서쪽으로는 21세기 현대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100층 뭐 호텔을 짓든 뭐 수십 층 아파트를 짓든 산업단지를 하든 건 최고의 모던한 21세기 도시. 여기는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재생 작업을 이루어서 역사 전통의 가치가 생생히 오늘날에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요? 배고파요. 진짜 배고프죠. 아까부터 저기서 소리가 막. 제가 시장님을 오늘 만나 뵙게 된다고 긴장을 해서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거짓말 아니야? 정말 안 먹었어요. 그래? 네. 저도 약간 오늘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배를 좀 오늘 비워서 맛있는 거예요? 저녁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 뭐예요? 오늘 아까 차를 드셨잖아요. 어. 신천이랑 전북도성이랑 중앙공원 드셨잖아요. 그럼 똑같이 음식 세 가지를 조금 형상화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 전북도성, 오신천 뭐 이렇게 그게 가능해요? 아 이게 1인분이요? 네. 청주에서 처음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요? 청주 이런 하나하나 형상화된 음식이어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청주의 대표 음식 그러면 참 이게 내세울 게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청주 뭐가 있냐 그럼 삼겹살 시장 쌀거리. 그렇지 않고 또 한동안은 올갱이 있고 있어서 2012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주시에서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반찬 등속이라는 책이 저는 그거를 보니까 한글로 썼는데 우리 역 강서에 있는 마을에서 손씨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쓴 요리책이에요. 요리책. 그 음식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직접 조리하는 분들한테 실습을 하는 게 우리 레시피니까 그게 이제 손씨 할머니지만 강씨네 시집이라서 강씨네 강서 이동에 그 서천이라는 데 있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레시피로 했더라도 국물이 있었는지 색깔이 빨갰는지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맛이야 뭐 옛날 맛 그대로야 이렇게는 안 되지만 모양은 그렇게 흉내를 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재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100년 전에 그 책이 청주에서 그것도 또 그 할머니 얘기에 의하면 반가에 이제 손님을 맞을 때 4대 집안 손님을 맞을 때 46가지 음식이거든. 시장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 먹어봤죠. 근데 우리 입맛에 완전히 맞지는 않아. 굉장히 담백해. 재현한 걸 먹어봤거든요. 그래? 제가 오이김치랑 떡 종류를 이렇게 재현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먹을만 하더라고요. 작년에 도지정이 됐고 이러니까 좀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이게 많이들 모르시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더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옛날 맛이니까 현대인의 입맛에 응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건 정통 청주 한정식으로 원형을 우리가 찾고 오는 외지 사람들한테 입맛에 좀 맞춰서 개발을 해야지. 반찬 등속 가지고 그런 미쉐린, 청주 한정식이 미쉐린 별표를 받기를 나는 무지무지하게 꿈을 가지고 있죠. 코로나 이제 사태가 한 2월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 이렇게 막 장기화될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길게 갈 줄을 몰라서 직원들이 이제 뭐 평일에 야근하고 뭐 주말에도 또 나와서 선별진료소 근무하고 이러면서 되게 좀 지쳐 있는 상태인데 또 해외 입국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하거든요. 자치원수 근무를 몇 번 들어갔는데 이제 그 레벨 D인가요 그게? 그렇게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쓰고 이제 뭐 이제 그 검체 채취해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저희가 뭐 음식도 나눠주고 뭐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되면은 뭐 저희가 이불이나 이런 것도 다 챙겨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입고 하면은 되게 덥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선별진료소는 이제 밖에서 그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막 2월 달이면 이제 되게 추운데 밖에서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안에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간호직녀분들은 더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해외 입국자 선별진료소라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확진자가 처음에 나온 게 개인 택시 기사 부부인데 개인 택시를 이틀간 몰았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태운 승객은 무조건 자가격리가 돼야 돼. 이게 이 양반이 태운 승객을 찾는데 이건 초유일이거든요. 한 30여 명 됐는데 3분의 2는 카드로 찾는 게 말이 그렇지. 개인정보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할지 모르니까 카드 회사가 정보보호 때문에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청와대까지도 직보를 해서 이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카드 회사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알려주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또 괜찮아. 3분의 1은 현금이에요. 현금 낸 분들을 어떻게 찾느냐. CCTV를 통해서 찾는 그 어려움이 있었죠. 감염 이걸 막기 위한 방역보다 앞선 건 없어요. 시정의 모든 일은 방역으로 가는 거죠. 아마 컨테이너 박스가 좀 들어왔다는데 냉방이 된 컨테이너 박스에 이 검체 받으러 온 사람 바깥에 더운 데 내비두고 검체하는 사람은 시원한 데 있게 하려는데 조금 내가 생각한 거는 좀 박스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내주인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해외 입국자 이런 거 보라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오송역에서 뜬금없이 기다려야 돼. 해외 입국한 분들이 광명역에서 오송역까지 오면 그분들을 우리가 안내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기간이 최소 6시간이란 말이에요. 밤늦은 시간이면 그 재워야 되고 그 음식 드려야 되고 문제는 이게 가라앉아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일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고 어찌됐든 방역팀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초긴장으로 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 시장이 제일 고민하는 건 생계유지 그래서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활성화잖아요. 수출도 해야 되고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요. 이 삼박자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시장은 늘 고맙고
한편은 미안한 짝이 없지. 피로도가 아마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지금. 검체를 가져가서 빨리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밤이라고 안 해?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보 오는 게 몇 시냐?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에 온다고? 그럼 우리 보건소가 잠자고 있어야 돼? 그거를 보고 받고 어디로 가? 그 사람 동선에 따라서 들린 곳에 대번 소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진 통보받은 게 새벽 2시요. 우리 보건소 팀이 현지에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부터 다 간 게 4시야. 청원은 아니고 흥덕보건소인데 직원들이 밤에 다 나왔다고. 그걸 시민들이 잘 모르시지. 그게 우리의 힘이지. 이게 공직자의 보람이라는 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이 결국 생계 유지랑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당장 이게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 해. 근데 이 양반들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안전망에. 이 계층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우리도 하고. 지자체별로 정책들이 다 다르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통해서 기본소득 관련한 얘기, 지원금이 내기 나오면서 추가로 소액이어도 전체 돌아갈 수 있게. 사회안전망에 들어간 계층은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경우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 이분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특수교육 형태, 또 특수업종, 또 일반 아주 영세한 거, 이런 분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충북형 니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말 이 줘야 될 때를 줘야 되는데 고심이지. 지금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보시란 말이에요.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걷기 좋은 도시도 만들고, 이게 그렇게 하려면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차가 많이 없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청주는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게 승용차 천국의 도시예요. 41만 대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36만 가구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한 대당 그냥 산술로 봐도 한 대가 넘어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주범이 중국발 서해안 공장 벨트 그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철저히 대중교통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트램을 생각하는 거고, 시내는 저런 트램 외국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연계한 교통체계를 넣어보자 하는 게 이제 지금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준공영제 이게 참 오랜 2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해가지고 타결을 봐서 내년 초에는 아마 준공영제가 가시적으로 될 텐데, 우리 청주가 어찌됐든 제대로 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또 보행자 중심의 도시,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작고 교통약자한테도 서비스가 되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막걸리 한 잔. 좋습니다. 이제 창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창의 정신들이 지금까지 조금 이어져서 이 청주에서도 지금 이제 청주의 반도체나, 왜냐하면 이 기록 문화 자체가 지금은 반도체로 이어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 작은 걸로 지금 모든 기록을 다 하고 있고, 그간 직진은 이제 서지학적으로는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금속활자 자체, 그리고 또 미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랑 좀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좀 이제 금속활자가 좀 청주에서 나온 이런 배경들이 있고, 또 청주가 이렇게 이 지식산업에서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지학적으로 좀 많이 보고, 또 직지라는 이제 불경이니까 무조건 오래된 최고로 금속활자가
찍은 책으로 오래됐다는데 주안을 둬서 구텐베르크보다 우리가 훨씬 앞섰다 이런 데 포인트를 뒀는데 불교를 국가 철학으로 했던 고려가 국민들을 위해서 불경 간행이 일상화돼 있고 금속활자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6, 70년대 세종께서 모든 백성이 자기 뜻을 필 수 있는 훈민정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알기 위해서는 금속활자로 찍어내는 게 중요하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갑인자를 만들었다 이게 최우병이 그런 활판 인쇄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직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이 활자 인쇄의 방법 그 뜻이 더 많은 일반인들이 지식을 좀 알고 더 많은 지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애민 계도 정신 세종과 또 구텐베르크의 성서에 대한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직지를 좀 더 연구하고 싶고 그 선두주자로 우리나라가 있다. 얼마 전에 이제 방사광 가속기를 청주시가 유치에 성공을 했어요. 정말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주시 가족분들 그리고 가장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뭐 바이오 헬스 산업 충분히 우리가 차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 하나둘씩 다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세상을 이제 우리 90년대생들이 한번 합심해서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님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이제 우리 청주에 유치가 됐는데 이건 사실 내용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방사광 가속기가 뭐냐. 왜냐하면 이건 첨단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주로서는 중요한 게 지정학적인 위치로 저기 한국 한반도 내에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국토의 한 중심에 있는 우리 청주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청주만의 중심지인 시설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화로 해서 청주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부가가치는 몇 명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카가 청주예요. 청주 오송의 바이오 단지, 오창의 IT 단지. 이것을 뭐 우리 청주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 청주도 여기에 방점을 두고 방사광 가속기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로다가 발돋움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야지. 지루했지?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즐거웠어. 여러분들을 봐서 기운이 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지금 생각나는 거는 청주라는 도시 자체는 최선 일선의 민원 행정도 하면서 중앙정부와 같이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그려야 되는 도시라는 게 머릿속에 와 닿아서 이게 제가 이러한 아주 자긍심을 일으킬 만한 도시의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큰 감명을 받고 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예, 올해 시장의 목표가 여민 동락입니다. 예,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다 같이 정말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민 동락이잖아요. 함께 즐겁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기회가 앞으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계속 좋은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다들 정말 치열하게 다들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얼른 저희 보건소도 코로나 상황이 좀 종료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처음 제일 받고 시장님이 사업가를 나오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다른 이제 시장님의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가는 가기가 되었던 것 같고 좋은 날이었습니다. 동물센터에 있다 보면 그냥 제 앞에 주어진 일들만 처리하기 급급할 때가 많은데 뭔가 그 분야에 대한
생각도 다 들어볼 수 있었고 해서 앞으로도 청주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젊은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아까 뭐 가덕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우리 민주 씨가 직접 민원인들하고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 아 저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미처 몰랐던 것도 많이 얘기하고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겠고 살펴봐야 되겠구나. 또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기회도 가급적 자주 가져서 서로 또 시장의 고민도 좀 알고 그치? 나도 고민 무지무지하게 하는 사람인데 응? 어떡하면 응? 보건소 우리 선별검사소가 날은 넣어주는데 점점 이게 완전 무장해야 되니 저걸 어떻게 하나 안쓰러워가지고 그러면서 뭐 더 잘 되는 데가 어디 있나 이런 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거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가서 우리 청주가 좀 더 나아지는 자랑스러운 내 동네가 되고 그 일조에 내가 했다 이런 의식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왔대. 야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저거 하느라고 얘 뼈 빠졌다 넉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이런 얘기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보람 아니겠어?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이제 어차피 여기서 이제 내 삶을 다 보낼 각오로 지금 있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특히 우리 동료 아니야 전부 같이 여러분하고 일하는 거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 건 뿌듯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기분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박수로 마칠까? 네, 다들 동네 아저씨라고 표현했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하셔야 돼요? 아 이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름 공적이기도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지금 이제 밤이 깊었는데 이제 빨리 이제 또 뒤풀이 하러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